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누구신가요? 수리논술 강의하고 있는 김성주 선생입니다. 네, 자 수리논술 강의를 어디서 하시고 있죠? 지금 올해부터는 박기호 논술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인문계 논술 강사와 자연계 논술 강사 둘이서 1년을 한번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이널부터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1월달까지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이 파이널 11월달에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 바로 수능 치고 논술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딱 준비하는 기간 있죠? 딱 2주. 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했고 이게 학생들한테 이게 좋은 정보를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파이널을 소개하자면 수리논술을 강의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느끼셨을 텐데 지난 17년간에 비해서 이렇게 특이한 해는 없었어요. 어떤 거냐? 전혀 학생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연계는 이제 수리논술을 수학을 알고 수학 준비를 하고 오지 않나요? 네, 맞는데요. 문제는 거기 있죠.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논술 준비가 될 거냐 이슈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수리논술에 나오는 문제는 오지선다가 기본이기 때문에 오지선다로 문제 출제가 가능한 그런 계산 문제로 주로 나온다는 것이 포인트고 수능 수학이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꼭 계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논증도 있고 그다음에 추론도 있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는데 그 파트들이 수리논술에서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문제만 계산 문제만 연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일종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파이널의 이탈률도 상당히 커지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도 되게 커지고 최종적으로 대비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년에 비하면 그나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격차가 너무 심했어요. 말하자면 코로나 2년의 영향이 아주 그냥 여실히 드러난 그런 파이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인문계 논술을 돌아보면요. 인문계 논술은 학생들이 이제 파이널 때 와서 처음 논술을 한대요. 무슨 배짱으로?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럼 준비 없이 오는 이유를 보면 수능 준비가 급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파이널 때만 들어도 된다고 했어요. 뭐 맞아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어요. 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연계도 거의 동일하죠. 근데 그런 것들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 논술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어요. 말하자면 수능 문제는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도 굉장히 충분히 많이 봤는데 논술 문제는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런 시험 문제를 본 적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이미 제공이 돼 있는 문제들조차도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오는 학생들도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봤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단기간의 준비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년에는 정보 전달이 어느 정도 됐느냐 말하자면 2019년하고 지금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던 2019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2019년 한 해에 제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설명회라는 방식으로 학부형과 학생들을 만나고 문제를 설명했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던 그런 설명회를 가졌던 횟수가 50여 회가 넘는데 와우, 엄청나요. 지금 2021년에 그게 4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정보 전달을 나도 신경 써야 했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 좀 반성도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인문계 논술에서는요 이렇게 돼요. 영어 제시문 있는 학교도 있고요, 없는 학교도 있고요. 게다가 통계 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게다가 수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조차 까맣게 모르고 맞아요. 현장에 와서 시험지를 딱 보고 이게 나와요?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여행지에 갈 때 뭐 맛집도 탐방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경로도 탐색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계획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수능 말고 논술을 준비한다, 그걸 수시 원서를 낼 거다 그러면 그 지원하는 대학교에 논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너무 많은 거죠. 그건 이제 정보 탐색을 게을리한 학부형과 학생의 탓도 있고요. 그리고요,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학교생과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탓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겠다, 이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 거죠. 그렇죠. 올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정보 전달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전형이나 시험 문제 등등을 소개하는 이런 정보의 장을 우리가 만들려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주제 파이널만 준비하면 어떻게 된다? 자연계에서는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만 망하실 겁니다. 자, 인문계는 어떻습니까? 인문계는 어떻게 되냐? 인문계는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알게 되고 그걸로 끝이다. 왜? 글을 써봐야 되는데 그 5일 만에 글쓰기를 통달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네, 답안지 쓰는 방법은 5일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간혹 합격하는 사례가 나와요. 한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한 명. 자, 그런데 그걸 일반화하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화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 못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정보를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능에 적합한 학생도 있고 내신에 적합한 학생도 있고 수능과 내신에 문제가 있는데 인서울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형의 차이는 분명히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인수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